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좀 축복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원시 지원철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점은 학교를 더 중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학과를 더 중시를 해야 될지 혹은 학부모님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되는지 학생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다루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나이핑 전략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스나이핑 하기에 좀 좋은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장 정도는 좀 질러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지원하실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좀 홍보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 빅마우스인데요. 대치동에서 이제 수능 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역삼동인데 어쨌든 경계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좀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좀 특화된 수업이고요. 사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국어를 하다 안 돼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국어가 특히 잘 안 나오고 다른 과목은 좀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사실 고3이나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해보겠다고 이제 상담을 하고 혼자서 해보겠다고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5월달, 6월달이나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조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국어라는 과목은 변수도 너무 많고 또 이게 한번 엎어지면은 또 국어 때문에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으로 조금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1월 달쯤이면 거의 마감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는 좀 수강생을 잘 받지 않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좀 빠르게 결심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저랑 재밌게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거의 없이 수능 국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멘탈을 좀 더 특히 중시하고요. 국어 실력만 잡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 좀 특히 더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N수생 이과 친구들한테 좀 특화된 수업입니다. 물론 이제 문과생들도 잘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이 친구들에게 좀 더 특화된 수업이고 얘네들이 어떤 사고 과정을 갖고 어떤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지 저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1타쌤들이랑 저랑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좀 폭넓은 학생들을 받아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좀 넓게 지도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저는 국어만 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받고 그 친구들하고 1대1 혹은 3대1 이렇게 개별적으로 밀착하면서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은 내막들을 제가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을 시간도 더 많고요. 1타쌤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답답하거나 고민 같은 게 있어도 직접 얼굴을 보고 고민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시대인재 강대를 좀 병행하면서 듣는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국어 때문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를 다니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학원들은 너무 뛰어난 선생님들 많지만 양을 굉장히 중시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하고 좀 같이 병행하시면서 양과 질을 모두 추구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 전화 상담은 무료니까 카페로 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올해 스나이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사실 좀 하향, 안정지원의 흐름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불안하기도 하고, 진학사 보셨겠지만 이제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밑에 학교에
좀 불안하니까 좀 밑에 학교에 안정 지원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진학사의 정보가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를 지원하고 싶어서 모의 지원을 했다라기보다는 너무 불안하니까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 저기도 한번 넣어볼까 해서 이제 넣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칸수를 좀 널널하게 잡으셔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장 정도는요. 한 장 정도는. 세 장을 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한 장 정도는 조금 상향 지원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향 지원이 도대체 몇 칸부터냐? 보통은 막 한 칸, 두 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상향 지원이라는 걸 네 칸 정도부터 상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한 칸에서 세 칸이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에 이제 그 좀 허수죠. 좀 밑에 괜히 이제 밑에 학교나 학과를 지원해 본 애들, 걔네들을 좀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제 걸러내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1차적으로 좀 쳐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이제 뭘 노려야 될까요? 스나이핑을 잘 노리는 경우입니다. 이 스나이핑은 심리 게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게임에 성공을 하시려면은 진학사나 고속성장 외에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당 학교의 입결인데 보통 한 3년치 정도의 입결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입결 70% 컷, 보통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70% 컷이에요. 뭐 소수의 학교는 80% 컷,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70% 컷을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충원율이죠. 근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 보통 전년도 것만 좀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입시 결과는 이만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이 퐁당퐁당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퐁당퐁당 법칙. 예. 그래서 우리 이만기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이 법칙은 심리에 근거를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3년도가 있고 24년도가 있다. 25년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경쟁률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이때 뭐 2대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경쟁률이 낮잖아요. 근데 보통은 지원을 하실 때 전년도 것만 보고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경쟁률이 낮았으니까 이번에도 경쟁률이 낮겠지 해서 이제 여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5대1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전년도 걸 보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대1 너무 높다. 네, 높다. 이렇게 이게 높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다시 2대1 정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만기 선생님께서는 경쟁률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단연간 보다 보니까 충원율도 좀 퐁당퐁당 법칙이 해당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원율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예비 번호가 얼마나 많이 도느냐의 비율인데 23학년도에 충원율이 좀 낮았다라고 한다면 뭐 20%였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엔 신기하게 좀 2배 내지 3배로 좀 올라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올랐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떨어질 거다. 중간값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 정도 이제 베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칸, 두 칸은 좀 위험하고 3칸, 4칸 정도에서 이런 정도의 퐁당퐁당 법칙을 이용해서 좀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 외에도 충원율이 전통적으로 좀 높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기 학과들인데 이런 인기 학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셔도 되는 해입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런 퐁당퐁당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좀 지원 전략을 짜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충원율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좀 충원율이 높은 인기학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서울대부터도 의대 가고, 그러면
이제 서울대 가야 되는 애들이 의대로 빠졌으니까 서울대 공백이 있겠죠. 그럼 연고대에 붙은 애들이 서울대로 가고, 그럼 연고대에 이제 밑에 서성원에 갈 친구들이 그 연고대 버리고 간 친구들의 공백을 메우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채우고 하다 보면 밑에 친구들까지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컷이라는 건 이제 합격자들의 성적 중에 70% 구간에 해당하는 애들의 성적을 공개를 한 건데, 보통 70%까지는 고만고만해요, 애들이. 근데 그 밑으로부터는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학들이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그 밑에 이 정보들은 공개를 잘 하지 않는 것인데, 이 충원율이 높은 경우에는 70%부터 이제 그 밑에 100%까지는 어떤 구간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돌고 돌다 보면 저 밑에까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랑 학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뭐 학교를 높이면 좋지 않냐, 아니면 학과를 높이는 거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졸업 후에 5개년 계획을 학부모님과 자녀분이 각각 작성을 해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의 5개년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자녀의 계획, 그 다음에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계획, 이런 걸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절충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만약에 택한다, 학교를 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생각해보는 게 좋고요. 사실 이제 학교를 택한다는 건 원하는 과를 버리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제 전과제도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 전과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 학교 위주로 이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과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또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절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를 택한다면 향후 취업 희망 회사나 전망, 학교의 전망, 뭐 혹은 회사의 전망, 아니면 나의 전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다군 3장 중에 뭐 한 장 정도는 절충을 하고, 한 장 정도는 좀 지르고, 한 장 정도는 그 절충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나 낮게 쓴다든지, 아니면 절충한 학교 수준으로 2장을 쓰고 하나를 높인다든지, 뭐 절충한 학교 2장을 쓰고 하나를 낮춘다든지 하는 식의 다채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학교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지원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뭐 이런 학교들을 골라보신다던가, 건동 라인에서 건동 중에 어딜 갈 것인가 했을 때는 뭐 이제 홍대, 뭐 위치적으로 놀기 좋고 이래서 선호가 되는 홍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조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국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건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아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시 지원이 끝난 이후에 추가 모집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정시 지원에 너무 이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시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한 장 정도는 좀 과감하게 질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에도 제가 정보를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1월 달에는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칠 텐데요. 학부모님과 자녀 간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개년 플랜을 가지고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이 상황도 또 지나가게 마련이고 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